안녕하세요. 펜스는 트럼프를 배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폼페이오는 굉장히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한 일들을 쫙 나열하고 앞으로 그 카운터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될 거다. 뭐 이런 희망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한국계인 연방검사장을 트럼프가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 그 부정선거가 확실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그래요. 이 한국계 연방검사장.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 박 씨라고 그러는데 영어 이름이겠죠? 이 박 검사장을 즉시 해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 해임을 지지하지는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이번에 그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낸시 펠로시가 주장을 하면서 막 급작스럽게 마구 탄핵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원에 3분의 2가 찬성할 때는 탄핵이 된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상원에서 만약에 탄핵이 통과가 될 때는 트럼프는 앞으로 2024년 대선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에 출마가 불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탄핵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벌써 차기 대선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4년만 하고 또 반대당이 또 반대하면서 부정선거하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있죠. 그리고 내부 갈등 때문에 뭔가 수상한 점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상당히 놀란 것은 뭐냐면요. 빅테크 그룹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트윗이나 뭐 모든 빅테크에 관여된 그런 SNS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자유 세계에서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됐는데 그때 일반 사람들은 뭘 했냐? 그 트위터라는 그 주가를 뚝뚝 떨어뜨렸다는 것이에요. 이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로서도 이런 일반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오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트럼프는 준비를 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 걸 준비해냈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비상경보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의 글, 문자, 방송을 중지시키거나 왜곡시키면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물릴 것이다. 이런 것을 이미 준비해놨다고 그래요. 결국 트럼프에 대한 트위터가 살아났고 대국민 연설도 방송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트럼프의 트위터를 팔로우하지도 않고 그냥 뉴스 나온 거 보고 지내기 때문에 제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네요. 흥미로운 사태이죠. 그런데 사실은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 정당은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어진 것이 부시라고 볼 수 있어요. 부시, 아빠 부시. 그런데 이제 2001년도에 부시가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당시
상원 외교의장이던 바이든이 적극 지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세계 통제화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부시는 말할 것도 없이 적극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락을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 구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바마가 리비아를 공격했을 때 기억하시죠? 가다피가 뭐 죽었다고 그러고 막 이럴 때 그때 공화당 의원들이 적극 지원해 줬잖아요. 그건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게 부시 쪽 사람들이 오히려 가다피랑 친했었거든요. 그런데 리비아를 공격을 오바마 때 했단 말이죠. 그때에 그냥 양당이 다 찬성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 사태를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이 리비아가 상당히 석유 원유에 대한 그 지불, 그 화폐를 뭘로 쓰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리비아가 상당히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내셔널리스트, 그러니까 약간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가다피가. 근데 세계화 세력이라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그 스탠스를 취할 때 상당히 공격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부시가 아프간을 침공할 때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프간 대통령하고 부시가 상당히 속으로는 절친 상황이고, 뭐 아프간에 뭐 특별히 뭐 마약 재배를 여기서 많이 하잖아요, 아프간에서. 뭐 그런 속 사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누가 그런 걸 올렸길래요. 그래, 맞아. 속으로 가면 양당이 하는 짓이 세계화 세력이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도 무조건 yes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게 뭐 그 의사당에서 분탕질을 한 사람이 트럼프가 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티파 세력은 급진 좌파 세력인데 300만 명 이상이 이 평화적 트럼프 시위대에 잠입했다고 그래요. 300만 명이나 그랬을까?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안티파가 아니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그렇게 탄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이란 나라가 바로 일루미나티가 건국한 괴뢰국이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꽤 오래된 동영상에서 그 하나 올렸는데, 그것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밑에 걸어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동영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설명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편 교황이 사망했다라는 뉴스는 이제껏 여러 번 나왔었다고 그래요. 뭐 체포됐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다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치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나요? 아무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한 사람이 마이애미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건 분명히 백신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의사는 굉장히 건강했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가끔 마실 뿐 운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백신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뭔가 코드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사람은 그 속사정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덮고 가고 또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로 뭐가 있냐면요. 한국에서는 구치소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구치소라는 거는 형이 확정 안 됐고 또는 경범죄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이 아무리 돈이 재정이 그렇게 펄펄 많던데 다른 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정도인지 이것이야 말 않고 인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거리에다가 막 분무기로 막 살포하잖아요. 공중에다가 살균제를. 그런데 이것은 가습기, 지난번 옥시 기억하시죠? 그 가습기를 살균하기 위해서 쓰던 살균제가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 성분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시사기획청 거기서 연구원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정부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는 또한 인체 연동형 가상화폐를 출시하겠다고 지난 4월 달에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가 몸에 박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갖다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고 아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가 굉장히 뜨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아주 익숙한 그런 결제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불어넣고 그 다음엔 이제 인체 연동형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 조금씩 그 인간을 기계화시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힘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가령 부동산을 사고 그 영주권을 얻고 그런 것도 다 가능할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도대체 몇 명이서 얼마를 투자를 한 건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더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분이 소위 대깨문 쪽 변호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항상 협동조합형 모델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회에 공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 주거 정책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돈벌이가 아니죠. 갖고 있던 주식, 주택 이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이분들이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이 기획을 한 이름이 더함이라고 그럽니다. 더함, 뭘 더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더함이라는 기획 회사가 명동 보니까 명동 성당 앞쪽 가로질러서 그쪽으로 어떤 투자를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타운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명동하면 굉장히 땅값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 은행연합회가 거기 쫙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 건설은행이 함께 조인트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것을 누가 모든 일이 돈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국 건설은행이 이런 일에 참여를 했을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